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7년에 연안 해역에서 경계 임무를 할 수 있는 무인수상정 해검의 개발에 착수하여 약 5년간에 걸친 연구개발 및 실증 시험을 거쳐 USV 해검3를 완성했습니다. 이 해검3는 초기형인 해검1과 해검2보다도 가망성이나 전투 능력을 대폭 향상시킨 모델로 AI 제어의 자율 운행 기술을 도입했으며 원격 조정 기관총인 RWS와 유도로켓탄, 수중 무인 잠수정과 같은 기기를 탑재 가능하며 국내 최초로 해상 상태사에서 실외역 내항 성능 시험을 완료하여 열악한 해상 환경에서 유인 전력 없이 임무 수행이 가능한 선체 안정성을 검증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육군 해안경계부대에서의 시범 운용과 현재 운용 중인 육군 경비정과의 합동 훈련을 통해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개발을 담당한 LIGNX1은 해검3가 전력화되면 악천후에서도 무인 플랫폼을 통한 24시간 경계 임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증 시험이 막 완료된 상태여서 해검3가 바로 양산화로 진행될지는 현재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소형 무인수상정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터키는 무인수상정의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개발 중인 장거리 무인수상함에 이스라엘제 배회형 UAV인 히어로 120을 통합할 계획이며 영국 해군은 개발한 무인수상정 네이비X를 해병대의 훈련에 포함시켜 각종 무인 항공기와 공동으로 전장 인식력 확장에 도움이 되는 전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무인수상정 ULAQ의 테스트가 완료돼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으며 ULAQ보다 더 강력한 새로운 무인수상정 프로토타입 2종류를 건조하는 등 빠른 속도로 해상 전력의 무인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은 무보급으로 96시간 작동 가능하며 600캐리의 작전 반경을 가지고 있으며 40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토타입에는 유도미사일 RD-09와 NB-07 어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들은 무인수상정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미 해군이 개발 중인 유령함대, 즉 무인함정으로 구성된 해상전력은 미래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LIGNX1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한 기술과 경험을 살려 고도의 무인함정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지난 2월에 해군이 미국 해군 유령함대를 닮은 무인함대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상황별 무인함대의 운용 개념 구현을 위한 요구 성능 연구, 탐지 장비와 통제 체계, 내파성과 안정성 등의 요구 성능, 무인 체계 통합 운용을 위한 통제 기술과 자율 운항 기술, 그리고 미 해군의 유령함대 운용 개념 등입니다. 해군은 미래 전장 환경은 병력 구조 변화와 인명 중시 사상으로 인해 유인 체계의 생존성 보장의 필요성과 무인 체계의 임무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며 무인함대 운용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미래에 도입해야 할 유무인 체계의 발전 동향 파악과 요구 성능 연구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 대상인 미국 해군은 유령함대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2025년부터 유령함대를 운용하기 위한 각종 무인함 건설 계획을 PMS-406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미국 방부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시헌터 무인함이 미 태평양 함대사령부 주관하에 하와이 근해에서 시험 중입니다. 시헌터는 선체 길이가 40m이고 배수 톤수는 140톤 규모이며 기존 시헌터보다 큰 이번함 시헌터2도 건조됐습니다. 시헌터2는 ANAQS-20과 ANAQS-24 등의 음향 탐지 체계가 탑재됐으며 이를 통해 연안 대잠전 수행 능력이 갖춰졌습니다. 시헌터 외에 소중 대형 무인함도 건조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시헌터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연안 대기뢰대항전과 연안 대잠전 해군작전을 수행하는 소형 무인함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 근해에서 지휘통신과 전자전 임무를 수행할 중형 무인함, 그리고 마크 41 미사일 수직 발사대를 갖춰 해상 타격 임무를 수행할 대형 무인함 등이 유령함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미 유령함대는 중국의 일도련선을 중심으로 필리핀에서 한반도 사이 태평양에서 주로 활동할 전망입니다. 유령함대는 한반도 유사시 동해와 남해에서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의 유령함대 위주의 미 해군의 함대 재편 계획은 작년 트럼프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작년 10월 6일 소문으로 나돌던 미 해군의 함대 재편 계획인 배틀포스 2045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함대 재편 계획인 배틀포스 2045에 따르면 제약 조건의 예산 환경에서 미 해군은 2035년까지 355척 체제를 구축하고 2045년까지 500척 체제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달성해야 할 중요 항목이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선 제약 조건의 예산 환경에서
미 해군이 500척 제재 달성을 위해서는 140척에서 240척의 해상 및 수중 무인함을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무인함은 미사일 공격 및 유인함 보급과 기뢰 부설 임무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 해군은 로스앤젤레스급과 시울프급, 그리고 버지니아급 등 공격형 핵잠수함을 52척 보유 중이지만 2045년까지 공격형 핵잠수함을 70척에서 80척으로 증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 해군은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의 건조 속도를 연 3척으로 끌어올릴 것과 차세대 공격형 핵잠수함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도전적인 계획이지만 함대 재편 계획인 배틀포스 2045는 계속 이어집니다. 미 해군은 니미츠급이나 포드급 같이 전투 상태의 준비나 유지에 시간이 걸리는 대형 핵추진 항공모함을 보좌하기 위해 45,000톤급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의 설계를 베이스로 경항모를 개발하여 최대 6척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항공모함 자체의 화력 투사 범위의 확장이나 공격력 증대를 위해 신형 전투기의 개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기 프리기탐 FFG와 같은 소형 전투함을 60척에서 70척을 도입해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전의 임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경항모 도입은 미 해병대가 전차를 퇴역시키기 위해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의 후계함으로 조달 중인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을 당초 예정이던 10척을 4척으로 줄이고 나머지 6척을 경항모 사양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항모에 대해서는 8척에서 11척을 유지할 계획이지만 항모를 11척 이하로 감축하려면 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11척을 유지할지 아니면 절감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일단 정리하면 미 해군은 현재 2025년까지 305척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함정 조달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2030년까지 355척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50척의 함정을 건조해야 하기 때문에 355척 체제로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내에서 전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2030년이 아닌 2035년까지 355척 체제를 확립하기로 변경하고 10년 후인 2045년까지 큰 예산의 증액 없이 현행 예산 규모로 500척 체제를 실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무모하다고 할 수 있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키는 무인함 개발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 해군의 구상은 소형 무인함 외에도 미사일을 탑재한 2,000톤급 무인함의 건조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배틀포스 2045에서 언급된 수의 함정을 조달하면 미 해군 함정은 600척을 넘어서게 되지만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인 플라이트 1과 플라이트 2는 내구 연수의 연장을 중지하고 총 28척을 퇴역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연해역 전투함인 인데펜던스급과 프리덤급은 올해부터 조기 퇴역이 시작되어 최종적으로는 FFG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며, 총 22척의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도 2045년까지는 퇴역하게 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의 후계함 개발은 배틀포스 2045에서는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 해군의 수상 전투함 전력은 무인함과 FFG 프리기탐, 그리고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이 미 해군이 요구한 배틀포스 2045의 주요 요구 항목이며, 이 밖에도 미 해군이 새 전술로서 주장하는 전력 분산의 실현을 위해서는 병참용 수송선이 새로 70에서 90척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의회는 500척 체제 실현을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 미 해군의 재래식 무기 처분을 허가하고, 작년도 회계연도 말에 만료된 해군 예산의 미사용 자금을 회수한 것이 아니라 함정 건조 자금으로 우회시키는 새로운 국방 세출권한법을 제정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기사에서 미국이 함정수를 크게 늘리는 목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최근 해군력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도 배틀포스 2045의 기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 해군의 무모하다고 할 수 있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키는 무인함 개발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방위산업 선진국들은 이러한 미국의 무인함대 기조를 자국의 실정에 맞게 개발 중이며, 이러한 전 세계적인 기조 속에서 한국도 무인함대를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해검 무인수상정의 실용화 성공은 한국의 무인함대 개발에 중요한 기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